네, 안녕하세요. 명진단 영상의학과에서 내분비내과 파트를 맡고 있는 부원장 배지훈이라고 합니다. 개원한 지 한 20년 지난 병원인데 이제 환자분들의 질환들을 조기에 진단해주고 치료를 쉽게 하기 위해 현재는 좀 다방면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신촌 세브란스에서 임상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내분비내과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 점을 제일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젊은 분들이 미용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나이 드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미용의 목적이지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만학회에서는 비만병이라는 또 다른 질환이라고 규정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위고비라는 것은 이제 상품명이고요. 기존에 나왔던 비만약 대비 52주 연속 사용했을 때 약 15%가량 체중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고, 다른 약제 대비 또한 부작용도 적어서 학계에서는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이 쓰일 정도로 획기적인 약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거 하나만 맞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라는 오해를 가지고 계신데요. 실제로 중단했을 때 이제 요요 현상 이런 것들도 이제 중대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비만이라는 게 결국 동반되는 것들이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고혈압, 지방간, 몇몇 암에 있어서는 합병증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도 문제가 되는 것은 소아나 청소년기에서 그런 비만 환자가 많이 늘고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점,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제대로 된 처방을 받지 못하고 오남용하는 사례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만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하나의 염증 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인슐린과 같은 그런 호르몬 분비를 비슷하게 함으로써 특히나 이 비만의 정도가 심하고 이 비만의 노출 정도가 오래될수록 이런 암 발병의 확률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만병을 진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쉽게 접할 수 있고 흔히 아는 것이 바로 BMI, 바디 매스 인덱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의 키와 체중만 알면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게 맹점이 뭐냐면 같은 무게라 할지라도 근육 그리고 지방에 따라서 같은 무게인데 이제 근육질로 보이는 사람, 같은 무게인데 지방이 많은 사람, 이렇게 나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BMI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만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바디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병원에서 복부지방에서의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의 비율을 이제 CT 등으로 검사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내장지방이 많을수록 우리 몸에는 더 많은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식사를 얼마나 했는지, 평상시에도 이제 소비되는 열량들, 이런 것들의 합인 그 에너지 지출, 이와 더불어서 이제 2차적인 원인들, 흔히 호르몬적으로는 쿠싱 증후군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과 같은 2차적인 질병에 의해서 또 이런 비만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비만학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진료 지침에 따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환자가 어떠한 식생활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식생활을 야기한 기저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을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활 패턴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수면은 잘 취하고 있는지 다방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식사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열량을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기존에 먹고 있던 거에서 한 500에서 1000칼로리 정도를 빼서 이제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좀 빠짐없이 식단 일지를 작성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게 문제점인지 잘 모를 때는 의료진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150분가량, 하루에 30분씩 한 5번 정도를 행하는 것이 좋고,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것도 늘리기 위해서는 근육의 양을 좀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노인성 비만액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근감소증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 1번에서 2번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제일 중요한 건 지속성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집 근처에서 운동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트레이너 선생님한테도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은 처음에 이제 환자분들을 뵀을 때 어떠한 동반 질환이 있는지 평가를 하고 체중 목표 감량을 약 5에서 10% 정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계신 식사나 운동에 있어서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드리고, 한 2~3개월 정도 뒤에 오셨을 때 목표 체중 감량이 되지 않았고 동반 질환에 별다른 호전이 없을 때는 조심스럽게 약물 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위고비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한 부작용 같은 경우는 소화기 계통 부작용입니다. 다만 괜찮은 점은 이게 약물 중단을 야기할 정도로 심하지 않고, 그리고 약물을 복용하는 초창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만약에 약물 복용 도중에 갑작스러운 복통이 발생했다면 원래 약을 처방해줬던 병원이나 인근 병원을 찾아서 피검사를 포함한 복부 초음파라든지 담낭염이나 췌장염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자기가 제2형 당뇨병으로 인해서 당뇨 망막병증을 앓고 계시다면 당화혈색소의 감소와 함께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실제로 케이스 리포트된 사례긴 한데 전정부 신경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명이나 막대한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도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러한 약물 치료를 했을 경우에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혼자서만 좀 고민하지 마시고, 감기 걸리면 편하게 그냥 병원 가시는 것처럼 우선 근처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명진단 영상의학과의 배지훈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